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개발행위 허가제를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개발행위 허가제, 매년 시험에 꼭 출제가 되고 있죠. 자, 이 개발행위 허가제는요, 왜 우리 수험생들이 어렵게 생각하냐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가 무엇이다는 뜻이 법조문에 없어요. 다른 제도는요, 그 뜻이 다 법조문에 나오는데 유일하게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만 그 뜻이 법에 안 나오고 그냥 바로 씁니다. 개발행위 종류부터 나오는 거예요. 의의가 없이 개발행위 종류부터 나오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발행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이론적인 의의를 공부하셔야 돼요. 자, 개발행위 허가의 뜻이죠. 자, 이론적인 뜻이에요. 도시군 계획이나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 저촉 안 된다는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가 우리 개발행위 허가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조심할 것은 요 개발행위의 뜻하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발의 뜻은 절대 같은 것이 아니다.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개발행위 허가의 의의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할 때 이 개발행위하고 개발은 절대 같은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개발행위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 이게 개발행위이고요. 그 다음에 개발은 무엇인가? 우리 부동산에서 말하는 개발은요. 요것은 건축이 불가능하거나 건축이 곤란한 토지를 건축 가능한 토지. 건축 가능한 토지로 만들어주는 것을 개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토지 위에다가 실제로 건축하는 것도 부수적 행위로 개발의 개념에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개발의 개념, 개발은 건축 가능한 토지로 만들어주는 거. 예를 들어서 토지가 전답 임야예요. 용도 지역은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에요. 그럼 건축이 거의 불가능하죠. 이랬을 때 거기를 개발한다 그러면요. 전답 임야를 갖다가 이제 임야를 깎고 전답을 메워서 대지를 조성하는 거예요. 용도 지역을 주거, 상업, 공업적으로 변경해 주면요. 이제 건축 가능한 토지가 됐죠. 이걸 개발이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개발 행위는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도시군 계획이나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개발 행위라 그러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저촉되지 않는다는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가 개발 행위 허가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발과 개발 행위의 뜻을 명확히 구별을 해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개발 행위 허가의 의의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허가 대상 행위, 바로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허가 대상 행위. 허가 대상 행위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개발 행위죠. 허가 대상 행위가 바로 개발 행위입니다. 개발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 개발 행위. 저촉될 우려가 있으니까 저촉되지 않는다는 허가를 받고 해라. 허가 대상 행위하고 같은 뜻이 되죠. 그러면 이제 누가 허가권자냐 그러면요. 어떠한 행위가 도시계획이나 도시계획 사업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는 누가 판단해야 돼요. 바로 행정 책임자 6명이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허가권자가 되죠. 바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시험에 너무나 많이 나온 요거죠.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개발행위 종류가 5개가 나오는데요. 그 5가지 행위를 하는 방법은요. 예를 들면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 영질 변경 같은 이런 것을 하게 되는 근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3가지를 말하죠.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이런 것을 하던가 도시군 계획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닐 때는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쉽게 설명드리면요. 여러분들이 길을 지나가는데 길에서 어떤 아저씨가 공사를 하고 있어요. 아저씨는 왜 무슨 근거로 공사하시나요? 그러면 그 아저씨의 대답은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돼요. 나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해서
공사한다. 또는 도시군 계획 사업은 아닌데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공사한다. 그 아저씨의 답변은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개발행위 종류 5개를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할 때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도시군 계획 사업을 하는 게 아닐 때 허가를 받는 겁니다. 예.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 계획 사업을 의지한 사업도 역시 포함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허가를 받지 않는다. 자, 우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요건 뭐라는 거예요? 이게 개발 행위라는 거죠. 자, 우리 원래 건축은 개발의 뜻인데 여기서는 개발 행위의 뜻을 갖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도로 설치. 이거 도로 예정지예요. 자, 도로 설치할 예정지다. 도로 설치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으로 하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도시 계획 사업의 일종이죠. 결국 도시 계획 사업이 일어날 예정지에다가 누가 자신의 소유 대지를 가지고 있고 요 대지에다 건물 짓겠다 그러면요. 요거 도로 설치하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죠. 저촉 안 된다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해야 돼요. 이때 건축물의 건축은 건물을 짓게 되면 저촉된다. 이런 의미의 건축입니다. 공작물 설치 역시 개발 행위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말합니다. 5가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5개를 말하고 나중에 건축법에서 공부합니다. 인공을 가해서 제작한 시설물을 설치. 이게 바로 공작물 설치를 대통령령에서 풀어놓은 거고요. 토지 형질 변경이 나와요. 자, 토지 형질 변경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산을 깎아서 건물 짓는다. 그러면 땅이 잘라야 되죠. 땅을 자르고 이렇게 건물을 세우잖아요. 이것을 절토라 그래요. 땅을 자른다 절토. 흙으로 메우는 것을 성토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집안을 다지는 것을요. 이걸 정지라 그럽니다. 그래서 절토, 성토, 정지. 이것을 우리는 토지 형질 변경이라 그래요. 본래 의미의 토지 형질 변경은 3가지라고요. 절토, 땅 자르기죠. 성토, 땅 깎기, 흙 쌓기, 집안 다지는 게 정지. 요 3가지가 본래 의미의 토지 형질 변경입니다. 그런데 특수한 경우 2가지가 포함이 돼요. 포장, 아스팔트 포장. 그 다음에 흙으로 메우는 게 성토인데 해필이면 공유수면을 메운다. 바다, 호수, 강이 공유수면이에요. 공유수면 메일 때는 공유수면 매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절토, 성토, 정지, 포장, 공유수면, 매립 총 5개를 우리는 토지 형질 변경 그럽니다. 자, 도로 설치가 될 예정지에다가 누가 땅을 자르면 절토하면요. 도로 설치하는 도시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개발 행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단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다. 시험에 아주 여러 번 나왔어요.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다음 토석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거. 역시 자, 도로 설치할 예정지에다가 흙, 모래, 자갈, 바위를 캐낸다. 도로 설치하는 도시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죠. 이것을 역시 개발행위라 그러는데 다만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어떤 사람이요. 길에서 땅에서 돌을 캐내요. 돌이 탐이 나서 캐낼 때는 토석 채취를 허가받아야 돼요. 근데 돌을 캐서 버리기 위해서 캐내는 수도 있죠. 이때는 토지 형질 변경을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토석 채취 목적이 토지 형질 변경일 때는 토지 형질 변경으로 허가받는 겁니다. 자, 이제 토지를 분할. 이것은 칼로 땅을 자르는 게 아니라 서류상 분할하는 거예요. 한 필지 토지를 2필지로 나눈다, 분필한다. 이걸 토지 분할 그래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머릿속에 개발 행위가 건물 짓는 건 줄 알았는데 세상에 서류상 한